좋습니다. 자, 명제에 어울리는 단어죠. 명제의 증명. 그리고 우리는 증명을 중학교 때 그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 할 때 합동 같은 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 그런 것들 좀 했었어요. 그때는 주로 도형들 가지고만 했었죠. 그죠? 네, 도형에서 증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모든 증명은 직접 증명이었어요. 그런데 수학화 명제에서 배우는 증명법은 간접 증명법이에요. 직접 증명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간접적인,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데, 간접 증명법 중에서 두 가지 배우는 거죠. 대우법과 규律법 배우는 겁니다. 네, 제 명제 설명하면서 여기를 건너뛰고 갔었죠?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명제입니다. 그냥 화살표 방향을 읽었을 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참인지 거치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것과 똑같은 명제인 대우 명제를 써보면은, 그럼 대우 명제를 쓰면은 네, 아니다가 이다가 될 테고, 또는은 그리고가 되겠죠. 대우 명제를 써보면은 정말 루트에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의 명제가 됩니다. x가 2고 y가 3이야. 그럼 더하면 5야. 라고 하면 너무 쉽죠. 그죠? 네. 이렇게 명제의 방향에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대우법을 배우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명제처럼 느껴지죠. 보면은. 근데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죠. 네. 대우법을 사용하는 명제, 대우법을 사용해서 푸는 경제의 앞에 이렇게 문제는 선생님 실제 기출문제에서 실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3번이에요. n이 자연수일 때 n 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이다. 이거는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곱해서 짝수면은 이제 생각해보시면은 n이 만약에 짝수면은 제곱하면 짝수가 되고 n이 만약에 홀수면은 제곱하면 홀수가 되니까 제곱수가 짝수였으면 n은 짝수였겠네 이렇게 막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증명하고자 하면은 멈칫하게 됩니다. 증명 연습을 꽤 한 상태에서라도 n 제곱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인 걸 어떻게 증명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짝수를 표현하는 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2의 배수로 표현하면 돼요. 2k 이런 식으로. 근데 n 제곱을 2k로 표현한 다음에 n을 표현할 때 루트를 막 씌우게 되고 해서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그렇게도 증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까다로운 편이어서 대우 명제를 써보겠습니다. 대우 명제일 때 이 앞쪽은 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대우 명제를 만드는 거죠. n이 짝수가 아닐 때. 근데 자연수인 경우는 그 짝수가 아니면 홀수일 수밖에 없어서 홀수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홀수이다 하고 짝수가 아니다 이 표현을 엄밀히 얘기하면은 다른 얘기예요. 그죠? 그냥 실수범위로만 생각해도 짝수가 아닌 수들은 홀수 위에도 분수수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한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서술형 관련된 것도 아니겠어요? 그때 짝수가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지 홀수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한 번씩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전제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홀수라고 하셔도. 자, 이걸 증명 이제 해볼게요. 그럼 이제 증명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n이 짝수가 아니다 라는 것은 n이 홀수이다 라는 말인 거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
2로 나왔을 때 나머지는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저 2를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K는 쓰셔야 돼요. 근데 K는 여기서 만약에 자연수라고 하신다면 N은 3부터 됩니다. 그럼 1이 빠지죠. 그죠? 그럼 자연수라는 전제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다면 K는 0을 포함한 0과 자연수, 뭐 0 또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냥 자연수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이제 마이너스를 쓰셔야 돼요. K는 자연수 이렇게 하시면 이제 1부터 나옵니다. 뭐 뭘 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해보는 거죠. 제곱을 하면 네, 이렇게 뭐 전개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는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할 거기 때문에 2의 배수 형태로 2로 나눴을 때 형태로,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될 테고요. 나머지가 이렇게 되겠죠. 네. 나머지가 이렇게 1이 있으니까 역시 네. 자, 그래서 n제곱은 짝수가 아니다. 홀수대 쓸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이미 안 거예요. 네. 뭐 따라서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네. 원래 명제는 성립한다. 이 말을 이제 좀 써주셔야 됩니다. 저야 이제 문장이 기니까 귀찮아서 안 쓰는데 여러분은 그걸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쓰려고 할 때 문장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늘 좀 멈칫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명제하고 함수 어느 정도 명제에 남은 이 부분하고 함수를 좀 브리핑할 거여서 테스트 보기 힘들 것 같고 테스트를 드릴 건데 네, 시험 보기 전에 꼭 증명 쪽은 네, 증명이 소수형에 있는 시험지를 골랐으니까 연습 다 해놓고 시험 보시길 바라요. 뒤에 해설 보시면은 네, 다 선생님 써놨어요. 보시면은 해설 첫 페이지를 여러분 한번 볼래요? 거기 뭐 어차피 2, 3, 4번 정도는 다 있으니까. 자, 보면 네, 저는 이제 식으로 된 부분만 썼어요. 식으로 된 부분.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지막 문장 대우가 참이므로 대우가 참이므로 이게 이유예요. 네. 그 다음에 원래 명제를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아니면 그게 귀찮으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한다든가, 뭐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라고 한다든가. 네, 그렇게 생략해서 써도 되는지는 학교 선생님한테 예, 확인을 한 번씩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좀 뻔뻔하게 그런 것은 확인 좀 하세요. 좋아요? 네. 뭐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예를 들어서 n제곱이 3의 배수면 이런 식의 문제를 변형했다고 합시다. 갑자기 송도구 선생님이 짝수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3의 배수로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나왔었어요. 네. 3의 배수로 바꿔버렸어. 그럼 n이 3의 배수이다. 제곱해서 3의 배수면은 3의 배수를 제곱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 네, n제곱이 3의 배수이면은 n이 3의 배수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은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또 이런 걸 식으로 쓸 줄 아셔야 됩니다. n제곱이 뭐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저 표현법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네, 수학화를 하실 때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지금 정수의 분류라고 합니다. 교육과정에서 배우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 자연수만 쓰긴 했는데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쓰셔도 다 똑같습니다. 숫자를 2개씩 쓰시면은 정수가 두 줄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2의 배수고 하나는 2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2의 배수, 이건 2의 배수가 아니다. 근데 2의 배수에서 1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2의 플러스 1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나머지가 0이고 나머지가 1이고 이렇게 했을 때 얘 똑같은 말인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숫자를 3개씩 쓰시면은 3의 배수 기준으로 분류가 됩니다. 모든 정수가 3줄로 분류가 되죠. 3가지 종류로. 3의 배수. 3의 배수가 1 작은 거, 3의 배수가 1 큰 거, 2 작은 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게 3n 플러스 2, 3n 플러스 1 이렇게도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죠? 뭐 3 기준으로 2, 1은 1 작고 2 작지만 또 4, 5는 1 크고 2 큽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네, 가능한 겁니다. 별 내용은 아닌데 선생님이 막 이래저래 설명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교육과정에서 명확히 배우지는 않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막 이 지점이 있다면, 5라는 지점이 있다면 그거는 3의 배수에서 2가 크기도 하지만 3의 배수에서 1이 작기도 하다고요. 네, 근데 이거는 나머지 정리에서 뭐 2의 98제곱을 11로 나눴을 때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할 때도 음수인 나머지가 나오면 양수인 나머지로 바꿨었잖아. 그치? 그때 이미 연습 좀 돼 있을 테니까. 자, 이거 이제 4의 배수 기준으로 분류를 했겠죠. 그리고 저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정수의 분류라고 썼는데 사실 배수 개념을 쓴 거예요. 우리가 배수라고 하면은 3의 3을 요거 2줄만 생각하잖아. 하지만 이것도 3의 배수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오케이? 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과 같냐면은 1차 함수와 같은 말입니다. 1차 함수. 그래서 이거 다 3x 빼기 1, 3x 빼기 2, 3x 플러스 1. 그죠? 이 1차 함수식이에요. 네. 물론 이제 정의역을 자연수로만 해서 쓴 것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면 당연히 직선이 됩니다. 직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네. 뭐 이렇게 따박따박 커지는 거죠. 계단처럼. 네. 그러면은 직선이 된다. 그리고 등차 수열이죠. 수원에서 배우는 등차 수열. 네. 이게 다 같다는 것을 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포함되는 단원들이 갑자기 확 쉬워집니다. 그래서 좀 몇 번 되뇌어 보세요. 이게 이제 고2 개념, 고1 개념, 중2 개념, 초5 개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초등 개념이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모든 걸 여러분이 배수로 바라보시면은 그럼 너무너무 편할 거예요. 정말요. 그리고 일정 간격이라는 것을 여기서 좀 잘 알 수 있거든요. 이걸 일정 간격을 강조해서 배우니까. 근데 세상 3의 배수는 이 세 가지 분류의 수는 전부 다 3씩 커진 게 너무 당연해요. 세 번마다 한 번씩 그런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단 형태, 직선 형태인 것도 좀 너무 당연한 거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함수는 1차 함수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단순한 녀석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이 1차원적인 녀석이라고. 네. 그래서 근데 정말로 많은 개념에서 계속해서 이 개념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여기 나중에 뭐 벡터 같은 개념을 수학에서 배울 때도 어차피 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쪼록 꼭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응? 그냥 이걸 이제 4의 배수가 아니야. 4의 배수가 아니면 이거잖아. 그죠? 또는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이거나 이거다 이렇게 두 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한 방법은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겁니다. 어차피 위줄에서 하나 아래줄에서 하나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n은 뭐 3k 뿔마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뭐 이제 자연수일 때라고 안 했고 그냥 대충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k는 정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n 제곱으로 가면 돼요. n 제곱 가시면은 3k 뿔마 1을 제곱하면 이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제곱수가 같아서 식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3의 배수 기준으로 확인할 거니까 3으로 나눠주시면 몫이 3k 뿔마 2k가 되고 나머지가 1 이렇게 해서 네,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떤 질문도 하냐면 3의 배수의 제곱수는 항상 3로 나와서 나머지가 1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네, 증명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대우법 했고 간단하게는 증명을 하고자 한다면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두 개의 서로 같은 명제 중에서 두 개의 서로 표현은 다르지만 서로 같은 그 대우 명제 중에서 하나는 증명하기 어렵고 하나는 증명하기 쉽습니다. 네. 그럼 증명하기 쉬운 쪽으로 하자. 이게 대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를 피해서 대우 문제를 했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에서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왜 이게 쉬워지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우 문제라는 것은 자리가 바뀌면서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부정이 되면서 쉬워질 수도 있고 자리가 바뀌면서 쉬워질 수 있고 뭐 두 개가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에는 자리가 바뀌면서 쉬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쓴 명제들이 증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합쳐진 상태에서 분리된 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여기 합을 주고 각각을 확인하고 있고요. 여기는 곱해진 걸 놔두고 그 곱해진 것의 요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은 앞에 것을 식으로 썼을 때 그걸 분리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분리하는 게 어려워. 분리하는 게 어렵다고. 근데 대우 문제를 쓰면은 재료 요소들을 가지고 합쳐서 증명하게 되고 합하는 건 쉬워요. 그냥 더하기 하면 되고 그냥 곱하기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우법이 잘 먹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대우법은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귀류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귀류법이라면 뭐니 해도 그게 있죠. 루트 있는 무리수입니다. 다들 잘 아는 사실, 루트 있는 무리수입니다. 네. 자, 우리가 명제의 기본적인 골격은 구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명제란 게 있는데 조건이라는 것도 있어. 그 두 개 좀 다른 거야. 근데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어 볼 거야. 조건 P와 조건 Q를 가지고 연결하면은 조건이 아닌 명제가 돼. 뭐 이게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 형태의 명제를 주로 배웁니다. P면 Q이다 형태만 한 90%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P면 Q이다 형태로 굳이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수가 루트 2이면 그 수는 뭐 무리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얘는 선생님 알고 분류상 그 조건 명제에 해당하진 않고요. 뭐 근데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근데 논리학에서는 뭐
네, 초반에 배우는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뭐 A는 B다 이런 형태가 있어요. 네,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죠. 증명했을 때 이제 이걸 조건명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정의 그게 결론이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결론인 것은 조건명제라는 생각 안 해도 저게 결론인 것은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네. 제가 결론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막 조건명제 얘기를 시작했는데 규율법의 접근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결론을 부정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을 부정한다. 그럼 이제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실수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인 겁니다. 네.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면 그걸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유리수를 식으로 표현하면 분수로 쓰면 돼요. 그죠? 네. 정수분의 정수 형태. 근데 정수라고 쓰면 이제 P가 0이 아니라고 써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귀찮아서 자연수라고 쓸 겁니다. 어차피 쟤는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는 양수인 거 확실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조금 줄일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저 상태에서 논리를 전개했을 때 어딘가 뭔가 잘못된 것이 발생하는 걸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생김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아직 공부가 많이 되지 않으니까 크게 착각할 것도 없겠지만 혹시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가정은 이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모든 증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수학적인 가정 있잖아요. 네, 수학적인 사실 거기에 위배가 되면은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기는 그냥 머리 써서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이 증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여기서 양변 제곱해서 이 상황을 만든 다음에 이 면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PQ가 자연수잖아요. 그죠? 네, 제곱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Q제곱이 짝수예요. 따라서 Q는 짝수. 그래서 여기도 또 K는 자연수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증명할 때 이제 이런 것들 빼먹으면은 점수가 까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저야 귀찮아서 따라서 한 말 대신 이거 쓰는데 또 이런 거 써도 되는지도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직접 증명을 따박따박 써보세요. 그래서 멈칫하게 되는 모든 지점 있잖아요. 써야 돼 말아야 돼 써도 돼 안 돼? 그거 다 체크해놓고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네. 우리가 나올 게 뻔한 그런 문제들은 아예 확실하게 대비하는 게 좋아요. 꼭 그렇게 합시다. 자,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Q를 다시 대입합니다. 그 Q를 위치로 갈까? AP 제곱은 2K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P 제곱은 2K 제곱이 됩니다. 2하고 4가 약분이 돼서 따라서 P는 2L 이렇게 됩니다. 또 이제 L은 자연수 써주셔야 되고 이거 따로 쓰는 게 귀찮으면 맨 처음에 그냥 박제해주세요. P, Q, K, L은 자연수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증명을 쭉 해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PQ는 둘 다 이렇게 돼서 PQ가 소수인데 소가 아니어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걸 이제 명확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원래 명제를 한 번 더 쓰는 거죠. 마지막에 내가 저 결론을 내고 싶으니까 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역시 이제 일단은 해설을 이렇게 선생님이 해놨고 루트 2가 무리수까지도 있고 루트 3이 무리수까지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루트 3이 무리수면 제곱하면 3의 배수점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이걸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걸 그냥 당연하다는 뜻이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다시 한번 증명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또 학교 선생님들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학교 선생님이 이제 친절실 선생님이라면 문제에 써놓으실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걸 증명하면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건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유사한 증명인데도 표현이 좀 달라요. 가능한 이제 뭐 출제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선생님이 뭐 기록해 놓긴 했는데 또는 교과서별로 이렇게 기록해 놓긴 했는데 교과서마다도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글이란 게 네. 뭐 문체가 있다고 할까? 네. 그건 차이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뭐 귀찮아서 뭐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아니면 현명하게 꼭 써야 되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질문한다든가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리고 이제 대유법이야 대유문제를 쓰니까 대유법이라고 하는데 규律법을 왜 규律법이라고 하는가? 라고 한다면 뭐 한자어라서 저 한자 찾아봐야 되는데 뭐 되돌아간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네 아니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걸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뭐 확인하는 뭐 그런 일부에서 규律법이라고 하나 봐요. 자, 뭐 이것도 파고들면 당연히 헷갈린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은 논리학이라는 거대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배우면서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시키니까 사실 이런 개념들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어진 어떤 틀 그걸 좀 연습을 하시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P면 Q다 증명을 하고 싶어. 근데 대우법으로는 나 Q이면 나 P다 증명하면 된대. 근데 규율법은 Q가 아니면 그럼 이제 모순이 발생한다. 모순이 발생한다는 Q가 아니라고 하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모순이 발생한다는 게 사실은 P가 아니라는 얘기거든.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지금 방금 지었지만 n이 짝수이면 n 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다 이거 있잖아요. 아까 대유법 증명했던 거 그걸 규율법으로 증명해봐 라고 한다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증명 과정이. 그 마지막 말만 좀 다르게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대우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쓰는 거하고 모순이 발생했다 이렇게 쓰는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에요. 짝수라고 했는데 홀수가 되어버렸잖아. 그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루트 2 더하기 1은 무리수이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여러분은 대부분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대유법 증명은 아까 그 제곱과 n 제곱과 n 그 명제 생각하시면 되고 규율법 증명은 루트 2와 루트 2 플러스 1 정도 아시면 됩니다. 문제로는 선생님이 규율법에 뭐 6, 7, 8이 그냥 무리수임을 증명한 거고 9, 10, 11이 그 무리수인 걸 이용해서 또 무리수인 걸 증명하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한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루트 2 플러스 1이 k
K는 유리수 그냥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버립니다. 분수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PQ 두 개를 비교해서 증명을 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수가 형태가 필요했던 건데 이건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루트 2는 K-1 그리고 K가 유리수이면 K 플러스 1도 유리수 그냥 이렇게 쓰면 증명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루트 2가 유리수가 되버리잖아. 루트 2가 무리수가 이용해서 할 건데 내가 사용하는 수학적인 가정에 위비가 돼. 모순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대부분은 B가 문제가 나와요. 대부분 B가 문제가 나오는데 뭐 그래도 소수에 나온다면 맞춰야 되는 거니까 몇 문제 안 되니까 진짜 꼭 제발 프리즈를 써서 증명들 해보시길 바랍니다.